안녕하십니까. 심재철TV입니다. 대선 이재명 후보의 말,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다고 했다가 안 하겠다고 말을 바꾼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여러 가지 정책에 기본이라는 이름을 붙여 브랜드화했습니다. 그 기본 시리즈 중에 대표적인 브랜드가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소득에 관한 발언 자체부터 말이 뒤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이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소득 정책도 국민들이 끝까지 반대해 제 임기 안에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까지는 기본소득이 대표 브랜드라며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지금 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철회가 아니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대선에 나선 사람이 이렇게 말을 쉽게 바꿔도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표를 얻기 위한 것 같습니다. 실용적 내지는 합리적인 이미지를 얻어가지고 중도층, 청년층의 표를 얻자라고 하는 그런 계산에서 이 기본소득 얘기를 냈다가 반발이 크니까 물러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의 기본 틀을 흔들고 국민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 정치인은 발언을 매우 신중해야만 합니다. 자, 말을 바꾼 두 번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발언입니다. 예전에는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실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시다가 힘들 때,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했었는데, 친문 지지층에서 반발이 나오자 말을 다시 바꿔버린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고 전혀 아닙니다. 선거 때라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표 생각하고 무조건 내뱉었는데 자신의 말뜻을 국민들이 잘못 알아들었다. 비웃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국민을 희롱하는 발언입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심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말 바꾸기는 또 국토보유세가 유명합니다.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1% 정도의 세금을 매기고 그 돈으로 전 국민한테 기본소득을 나눠주겠다라는 발언입니다. 이 국토보유세가 이렇게 또 그러면서 국토보유세에 대해서 이것은 토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토보유세를 반대하는 것은 언론과 부패 정치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 짓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지니까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 이렇게 물러선 것입니다. 애초부터 우리는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재산세를 냅니다. 따라서 여기에 국토보유세가 추가되는 것은 이중과세가 됩니다. 아울러 세율이 과도한 것이므로 민간의 재산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국토보유세라는 게 정책 효과가 뭐냐, 기본소득으로 뿌리겠다라는데 정책 효과가 도대체 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당한 지적들을 외면하다가 국민들 여론이 싸늘해지니까 그제서야 말을 바꾼 것입니다. 이 후보의 네 번째 말 바꾸기는 바로 코로나 지원금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을 뿌리겠다고 발언했다가 3주 만에 포기한 것입니다. 자, 이 재난지원금을 하겠다고 하면서
민주당을 시켜가지고 올해 걷어야 할 세금을 내년으로 미뤄서 걷겠다라는 납부유예라는 꼼수를 등장시켰고, 그리고 또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국정조사할 거야 라며 협박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 국토보유세, 전국민 코로나 재난지원금 역시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없었던 일로 해버렸던 것입니다. 공약이랍시고 꺼냈다가 여론이 불리해지니까 말을 걷어들이는,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는 이런 사람한테 국민들이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그 유명한 음식점 허가 총량제입니다. 아니, 음식점이 개수가 전국적으로 몇 개 해야 된다, 지역에 몇 개 해야 된다 라고 정부가 알아서 그 양을 허가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런 것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이것 역시 유례가 없는 것이고, 여섯 번째로 국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면서 주 4일 근무제를 꺼냈다가 이건 역시도 없었던 것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언젠가는 미래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는 조국과 관련한 발언입니다. 지난 여름까지도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 사태 문제는 이미 정쟁의 수단이 됐는데 거기에 제가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고. 자, 조국 이슈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직접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최근에는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대한민국을 극심하게 분열시켰던 이슈에 대해서 말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이 쉽게 바뀔까요? 아마도 대선 때 표계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말은, 대통령 후보의 말은 대통령이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대한민국 전체의 나라 기본 뼈대를 흔드는 문제가 됩니다. 전 국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그런 만큼 매우 신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아니면 말고식으로 일단 내지르고 보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 어느 국민이 믿음을 갖겠습니까? 혼란과 분열을 가져오는 경박한 언행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라는 자산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그동안 세월을 지나면서 보여줬던 모든 언행이 차곡차곡 쌓여서 신뢰라는 자산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왠지 불안하다,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이미지를 가진 것은 왜이겠습니까? 자업자득이 아닌가 싶습니다.